이게 아무리 방송에서 사생활이 다 공개가 돼도 공개가 되는 부분이 있고 공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부부간의 문제야 뭐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부모의 문제에 대한 것까지 다 내가 말을 하면 뭔가 속옷까지 다 벗어버려가지고 그냥 알몸으로 서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수치심이기도 하고 내가 감추고 싶은 중국에서 온 동생도 사실 견디기가 힘들어서 엄마랑 있다가 집을 나간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엄마가 동생한테 뭐라고 하고 있을 때 그때 동생이 중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문자를 막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문자 내용이 절대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내용들이었거든요. 사람이 가장 살인하고 싶을 때 나올 수 있는 말들 알죠? 그런 말들을 나한테 카톡으로 문자를 막 하더라고요, 동생이. 절대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동생인데 그런 말을 할 정도라는 거지. 그래서 나는 알았어요. 이런 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나는 예전에 그래서 엄마랑 살면서 나올 때 경찰을 내가 불러서 경찰을 오게 한 다음에 집에서 벗어났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부모는 경찰한테 자기 자식의 흉을 보기 바빴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래서 경찰분이 되게 눈치를 보면서 그때 난 성인이니까 내가 나가겠다 그러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경찰이 그만하시라고 더 그러면은 애가 잘못되면 어쩌려고 그러냐고 이렇게 말려가지고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듣고 싶지 않다고 나는 이 집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게 된 케이스예요. 저는 이제 집에서 벗어난 게 안 그러면 내가 잘못되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러다가 설아빠를 만났고 설아빠를 만나서 이제 여기까지 봤는데 사실 저는 부모가 아무리 못되게 그래도 어떤 생각으로 버텼냐면 부모니까 부모도 화가 나면은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그쵸? 그래서 애써 노력을 했어요. 계속해서. 엄마가 저럴 때는 한없이 미워지고 너무 싫고 내 엄마라는 게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래 자식이 부모의 말대로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은 속상할 수 있지. 속상해가지고 할 말 못하고 구분 안 할 수 있지. 그래서 그거를 계속 머릿속에 인지를 시켰어요. 괜찮아. 엄마도 뭐 그때 보내지 또 지나면 또 보통 사람처럼 돌아오잖아. 괜찮아 이러면서 계속 이제 세뇌를 시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선이면 내가 견딜 수 있는 선이면 괜찮은데 견딜 수 없는 선이 계속 넘어섰어요. 이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넘어가지고 이러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그래서 연을 끊은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뭐 답답해가지고 여러분들 연을 끊으세요. 연을 끊고 사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연을 끊었다가도 또 엄마라는 사람이 참 알다가도 모르겠는 게 누구를 통해서 교통사고 난 동생이 있잖아요. 동생을 통해서 또 나를 걱정해주는 그런 마음들을 들리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아시잖아요. 아무리 10번 잘못하다가도 한 번을 나를 걱정해주는 마음이 들리면 거기에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모 자식 간인가 보다. 그래서 이게 끊었다가도 또 그 하나 때문에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뭔지 알아요? 그래서 끊지도 못하고 상처를 받은 대로 또 받는 대로 그게 그렇게 흘러온 거예요. 그렇게 흘러왔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나는 진짜 성격이 되게 못됐다고 생각했거든요. 되게 독하고 이기적인 년이고 난 나밖에 모르고 이럴 줄 알았는데 나는 정말 그렇게 독하지 못한가 봐요. 이런 거를 확실하게 끊어내지 못하는 거 보면. 왜냐면 중국에서 온 동생은 확실하게 끊어내고 살더라고요. 20살이잖아요. 뛰던가. 그 동생은 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끊어내더라고요. 엄마를. 끊어내고 살더라고요. 그 동생한테 오히려 막 부럽고 근데 이게 바보같이 나는 또 동생한테 부모가 10번 중에서 한 번만 잘해도 은희야 너무 그러지 마. 그래도 부모 많은 게 어디 있겠어. 또 이런 식으로 어느 순간 또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동생한테. 언니 나는 못 견뎌. 나는 견딜 수가 없어. 나는 안 돼. 이렇게 된 거고 나는 그걸 계속해서 이어온 거예요. 이어왔고 근데 중요한 거는 보통 자식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착하던 은희마저도 그렇게 부모를 안 보고 살 정도면은 부모도 보통 자기한테서 문제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안타까워요. 이게. 왜 부모라는 이유로 부모는 다 옳고 자식은 다 잘못됐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천하의 나쁜 사람이고 또 나쁜 사람을 만들고 자기 자식의 흉을 보는 게 남한테 흉을 보는 게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흉을 보는 것도 그냥 간단한 흉이 아니라 내 인생이 더 중요해. 아빠가 닮아서 그래. 이런 말들을 습관적으로 듣고 살았거든요. 후원 5,000원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이제 이번에 도망을 쳤던 거는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는 거울이라 그러잖아. 내가 그런 부모 밑에서 컸으면 내가 낳은 자식한테도 그런 영향을 준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느 순간부터 내 자식한테 그런 영향을 주게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망을 치다시피 한 거예요. 사실 얼마 전에 내가 절대 그런 부모가 되지 말아야지. 난 내 자식한테 그러지 말아야지. 이게 어떤 상처인지 내가 너무 잘 아니까. 내가 겪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런 엄마가 되면 어떡하지? 그 불안함 알죠? 그런 불안함 때문에 난 내가 내 자식한테 있어도 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빠가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아빠가. 그 아빠의 흉을 현재까지도 봐요. 돌아가셨잖아요. 아빠한테 받은 상처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아빠 자식이라는 이유로 욕을 먹고 그리고 그 아빠의 흉을 끊임없이 해요. 끊임없이. 나는 같이 살면서 방도 집도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작은 방에서 정말 있잖아요. MP3를 그때 당시 MP3를 귀에다 꽂고 음악을 엄청 크게 틀어놓고 안 들으려고 진짜 발악을 했어요. 왜냐면 엄마 얘기를 듣고 있으면 엄마는 거실에서 욕을 하고 있는데 그걸 듣고 있으면 미치겠는 거예요. 돌아버리겠는 거야. 그래서 음악을 크게 들어놓고 안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이러면서 그냥 그걸 견뎠거든요. 사실 같이 살 때는. 근데 그게 몇 시간 동안 이어지더라고요. 몇 시간 동안 이어져서 그걸 계속 견디고 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엄마한테 뭐라고 했었어요.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도대체 왜 그러냐,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 지금까지 엄마가 우리를 키워준 것도 아니잖아. 그렇게 살기 힘들어도 엄마 결국 우리를 버리고 갔잖아. 그리고 우리가 그 나이까지 알아서 컸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부모를 통해서 근데 무슨 자격으로 우리한테 이러냐, 왜 우리가 화풀이 대상이냐 라는 말을 했었어요. 막 뭐라고 쏘아부었어요. 쏘아보면서 그만하라고, 진짜 죽는 걸 바라지 그만하라고 그랬더니 차라리 죽으라는 거예요. 자기 앞에서. 그러다 진짜 모든 자식이 다 죽어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언니도 이제 세상을 떠났잖아요. 언니가 떠난 이유는 엄마 때문은 아니지만 엄마한테 온갖 말을 다 하고 나올 때 엄마가 막 이제 뭐 때리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때리는 게 뭐 중요한가요, 여러분들? 그 나이 먹고. 그래서 내가 때리라고 마음대로 하라고, 그냥 나를 보내주기만 하면 된다고, 이 집에서 떠나게 하기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해서 그때 교통사고 난 동생이랑 같은 방을 썼었어요. 그렇게 해서 와가지고 옷걸이 있잖아요. 옷걸이로 이제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화가 나면 때려도 그 아픔을 못 느껴요. 열불이 나니까, 열이 많이 나니까. 그래서 옷걸이를 막 때리길래 더 때리라고. 동생이 또 나랑 같이 나가겠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또 동생을 또 때리려 하길래 나를 때리라고. 그래서 또 내가 대신 맞았어요. 왜냐면 내가 동생을 또 감쌌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대신 맞고 그렇게 집을 나오게 된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다시 연락이 닿아서 엄마랑 연락하고 지내잖아요. 지내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유튜브로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돈을 보니까 또 나를 돈으로 보는 것 같아. 돈으로. 돈을 갖다 주면 좋은 자식, 돈을 안 주면, 나는 무슨 눈치까지 보고 있냐면 지금 현재까지도 내가 지금 쇼파를 있잖아. 쇼파를 샀어요, 여러분들. 쇼파 없이 생활을 했었어요. 쇼파 없이 생활을 하다가 얼마 전에 쇼파를 샀는데 쇼파를 산 것도 눈치를 봐야 돼. 왠 줄 알아요? 뭐라고 하냐면 쇼파를 살 돈은 있고 자기한테 줄 돈은 없냐? 나는 이제 내 집에다 뭐 사놓는 것도 눈치를 봐야 돼요. 나는 모르겠어요. 부모라는 게 뭔지. 이번에 설날에 연락을 안 했거든요. 연락을 안 했더니 동생을 통해서 들리는 말들이 스피커였어요. 걔 왜 설날에 안 온 줄 아니? 또 변덕 피우는 거야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리고 걔 돈 주기 싫어서 안 오는 거야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설날에 안 간 게 엄마 생일날에 내가 돈을 조금 가져갔어요. 그 이유가 내가 나갈 돈이 좀 많았어서 나중에 더 넉넉해지면 더 드리자라는 생각으로 조금 가져갔거든요. 조금 가져갔는데 설아 아빠랑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면서부터 내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엄마 나 돈 많이 못 가져왔어. 내가 돈이 좀 넉넉해지면 더 많이 갖다 줄게 라는 얘기였어. 그래서 돈 조그맣게 못 줘서 미안해 엄마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돈을 받고 나서 표정이 막 이렇게 설아 아빠한테는 막 창피하고 있잖아요. 너무 민망한 거야. 표정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거를 대놓고 티를 내더라고요. 기분이 정말 안 좋다는 표현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민망해질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빨리 떠나왔어요. 집에 빨리 왔어요. 그랬더니 며칠 동안 화가 나 있었나 봐요. 내가 그렇게 대놓고 얘기했는데도 화가 나 있었는데, 내가 이제 너무 이제 속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설아를 안고 엄마 집에 갔는데 갑자기 엄마가 나한테 그러니까 너는 변덕이 문제야, 변덕이. 갑자기 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언제 변덕을 피웠고 내가 언제 엄마한테 그랬어? 나는 엄마한테 이벤트를 해주려고, 엄마한테 요리를 해주려고 몰래 부르려고 그랬는데 엄마는 그랬잖아. 우리 요리를 안 먹는다고, 우리 요리가 맛이 없다고. 그랬더니 이제 또 말을 바꾸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서 생일날도 그래. 그 돈이 그게 뭐야? 이러면서 그 얘기를 딱 갈아타는 거예요. 엄마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였어요. 근데 이제 다른 피탈을 댈 게 없으니까 계속 다른 얘기를 이제 늘어놓은 거예요. 늘어놓다가 결국에는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나는 도대체 우리 엄마는 내가 정말 가진 돈이 단돈 1,000원밖에 없을 때 나한테 도움을 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난 1,000원밖에 없어서 내가 고기를 못 먹는데도 콩나물 살 돈도 없어 가지고 진짜 그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나한테 도와준 적이 없어요. 근데도 나는 설화를 1시간 봐 주든 2시간을 봐 주든 10만 원씩 갖다 주고 돈이 넉넉하고 이러면은 몇십만 원 갖다 주고 그래도 부모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냐면 엄마는 막 뭐라 하다가도 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난 또 거기에 흔들려서 이렇게 해 줬는데 그게 나중에 어느 순간부터 당연해진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안 주면 나를 이제 비난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부모가 다 사지가 멀쩡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는 돈 벌러 안 가요. 조카를 키워준다는 이유로 돈을 받아 가지고 이 조카를 키워주는데 이제 은희가 왔을 때도 엄청난 부담을 나한테 주더라고요. 무슨 부담을 줬냐면 은희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비를 우리가 다 함께 벌어 가지고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은희랑 친해지지도 않았는데 친해진 단계도 안 됐는데 그런 돈으로 부담을 줬어요. 그런 식으로 말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너네는 엄마가 없으면 너네는 절대 서로 꼴을 안 볼 것이다. 그러면서 내 동생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너도 언니랑 연락하지 말아라. 어떨 때는 너네는 엄마 때문에 연락하는 거다. 자기랑 사이가 안 좋거나 내가 돈을 안 갖다 주면 형제간에 연락을 못 하게 해요. 나 이제는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요. 나는 엄마 말이 어느 정도는 공감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겠어요, 나는 이제. 지금 얘기한 동생은 교통사고 난 동생이고요. 띠동갑 나는 동생도 지금 나랑 연락을 잘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엄마가 띠동갑 동생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막 뭐라고 해가지고 동생이 우리 집에 들락날락 거리는 걸 알고 네 엄마 집에도 오지 말고 언니 집에도 올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내 동생이 이제 집에 못 오게 된 거거든요, 눈치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막내 동생이랑 또 어느 정도 멀어진 거고, 교통사고 난 동생은 우리랑 다르니까 자기를 연을 못 끊는 거 알고 계속해서 이제 저렇게 지내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내가 이것을 말 안 해서 그렇지만 마음속으로 엄마에 대한 욕을 많이 했어, 여러분들. 쌍욕이랑 쌍욕을 다 하면서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절대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저런 부모가 되지 말아야지. 저런 부모가 되지 말아야지. 죽으려고도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옛날에도. 내가 이거를 당하고 살면서 이렇게 사람을 미치게 하면서 이렇게 피말라 죽이게 하는 부모가 있다는 게 내가 죽으면 우리 엄마가 슬퍼해 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아파트에서도 뛰어내리려고도 했었고 엄마가 한마디만 더 하면 내가 여기서 뛰어내린다고도 하니까 뛰어내리라고 하더라고요. 죽으려고는 했었지 죽지는 않았어요. 죽지는 않았던 게 내가 죽으면은 자기는 너무 좋을 것 같대요. 그래서 악착같이 살아야지 해가지고 그때 이제 자살을 하다가도 우리 엄마가 나한테 한 번도 이제 따뜻한 말이라든가 이게 나를 걱정해 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뭔가 무슨 일이 좀만 터지면 여러분들이 나를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언니 어디 있어요? 언니 보고 싶어요. 언니 빨리 나타나. 언니 괜찮아요? 언니 무슨 일 있어요? 언니 지금 잘못된 거 아니에요? 혹시 남편이 언니 또 힘들게 했어요? 이런 말들, 이런 관심들이 나를 마음이 되게 아프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뭔데 나를 이렇게까지 걱정해 줘. 이 사람들은 뭔데 나를 이렇게 잡아줄까? 왜 나를 이렇게 살게 해줄까? 막 이런 거 있잖아. 내가 너무 살아온 인생이랑 너무 다르게 방송을 하면서 다르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부모한테 상처를 많이 받고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어도 결국엔 이렇게 공감해 주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 인생 그렇게 억울하게 살진 않았다. 살만하다.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힘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나한테는 여러분들이 좀 존재가 달라요. 일반 BJ와 시청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나한테 좀 다른 존재예요. 특별한 존재예요. 특별한 존재들. 내가 무너질 때마다 잡아주는 사람들? 내가 무너져 가지고 한없이 추락할 때마다 거기서 꺼내주는 사람들인 것 같아. 천사들인 것 같아, 천사들. 내 동생이 교통사고 나 가지고 1년 동안 실물 인간으로 누워 있는데 그 교통사고 낸 아저씨의 아들 차 타고 가다가 난 거거든요. 근데 그 아저씨랑 병원에 같이 면회를 오는 거예요. 면회를 오는데 엄마가 동생 기저귀를 못 가는 거예요. 자기 딸이잖아요. 그 와중에도 그 남자랑 면회만 와요. 나한테 요리만 갖다 줘. 그래서 그 사고로 인해서 받은 돈도 엄마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됐어. 난 더 말해봤자 여러분들이 진짜 충격받을 거야. 여기까지만 얘기한 것도 여러분들 충분히.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조카를 할머니가 키우고 있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조카를 안 놔주고 있잖아요.
내 동생이 이제 다 키울 수 있는데도 안 주잖아요. 내 동생이 장애인이 됐다는 이유로. 과연 그 이유 때문에 안 줄까요? 우리 조카가 커가면서 상처를 많이 받아서 충격적인 일들을 겪을까 봐 그것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조카를 구해내려고도 많이 노력을 했는데 우리 제부도 어쩔 수 없나 봐요. 그치. 아동 학대라기보다는 화풀이 대상이 이제 가연이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엄마랑 연을 끊었어요. 그럼 엄마가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 화가 나는 부분이 가연이가 조금만 말을 안 듣거나 그러면 그 대상이 가연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누구보다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런 게 문제가 된다는 거지. 그래 이것도 학대겠지. 그리고 데리고 가면은 법으로 어떻게 한다고 뭐 협박도 했나 봐. 그랬다는데요. 무슨 옛날에 엄마랑 트러블이 있었어요. 트러블이 있었는데 이제 제부가 견디기 아무래도 제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자식이니까 그렇게 당하고 살았다지만 제부는 말 그대로 남의 자식이에요. 남의 자식이 그런 장모를 만났을 때 그거 어떻게 견뎌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헤어지게 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제부 쪽에 누나가 양육비 이런 거 다 끊으라고 했나 봐요. 그러면은 뭐 어차피 자식도 안 보여준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봄이랑도 헤어졌는데 다 끊으라 그랬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끊은 적 있었어요. 양육비를 잠깐 동안 한두 달인가 그걸 끊은 적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역으로 이제 협박을 하는 거지. 네가 그때 사람 새끼가 아니었다. 네가 네 자식을 데려갈 자격이 없다. 네가 양육비를 끊었었으니까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그거는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네가 양육비를 2달 동안 끊었었기 때문에 너는 네 자식을 데려갈 자격이 없다라고 이제 밀어붙이는 거예요. 나와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키웠기 때문에 그 자격은 너한테 없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말이랑 너무 다른 게 되게 막 이런 말만 들으면 되게 우리 엄마가 막 착할 것 같죠, 여러분들. 양육비 안 준 새끼가 쓰레기인 것 같고 지금까지 낳은 순간부터 우리 엄마가 키워준 게 엄청 대단한 것 같죠. 그 내막은 여러분들 상상 이하예요. 그 키우게 된 것도 본인이 억지로 어느 정도 조금만 봐주기로 해놓고 아예 자기가 다 본 거고요. 돈을 받으면서 그 일이 일어났던 것도 사람을 진짜 미치게 만들어서 일어난 일들이었고 지금 가연이가 방학 동안에 아빠 엄마 집에 갔다가 왔을 때 아빠 엄마랑 떨어지기 싫다고 아빠 엄마 집에 있고 싶다고 하고 싶은데 그 말을 왜 못하는 줄 알아요? 그 아이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가연아 너 왜 아빠랑 그렇게 같이 있는 게 좋다 그러면서 너 왜 자꾸 아빠 집에 가겠다고 안 해? 이모가 얘기했잖아. 할머니한테 네가 가겠다고 얘기하라고. 근데 가연이가 세뇌를 시켰나 봐요. 가연이한테. 네가 없으면 할머니는 너무 외롭고 할머니는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했나 봐. 그래서 조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잘못되면 어떡해? 내가 없으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탈북해서 돈 보내고 비행기 태워서 데려왔다는 거에 보상 심리가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그 얘기도 많이 했어요. 니네는 엄마가 아니었으면 다 죽었을 거야. 엄마가 여기 데려와가지고 살려놨으면 감사한 줄 알고 제대로 자식 노릇을 하래요. 어머니가 돈 때문에 힘들게 살았던 분이라 돈을 많이 밝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자기가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을 많이 밝히면? 돈이 넘쳐나서 자기가 화장품, 옷 같은 거 있잖아요. 끊임없이 사드립니다. 그 돈도 당신이 번 게 아닌 게 문제. 어떻게 아셨어요? 맞아요. 그 돈들도 자기 돈이 아니고요. 내 동생이 교통사고 나서 들어온 돈이에요. 화가 났네. 그러면서 또 동생한테 양육비 받으시는 거. 양육비만 받는 것 같아요. 동생 장애금 다 어떻게 하냐면요. 장애금이 나오면 그 돈으로 홈쇼핑몰로 쇼핑을 하는데 자기가 입다가 안 입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야 이거 비싼 거다. 이게 인터넷 쳐보면 2, 3만 원짜리거든요. 그것도 자기가 안 쓰는 걸 주면서 동생한테 엄마가 니 그 장애돈 쓴 거다 이러면서 니를 주려고 산 거다. 이렇게 사기까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다들 우리가 알아서 큰 게 은희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4살 때부터 18살까지 혼자 컸어요. 저 아빠랑만 컸어요. 엄마가 키워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 또한 11살부터 여러분들 거의 18살까지 저도 새아빠 새엄마가 있었어요. 그리고 내 동생도 마찬가지예요. 교통사고 난 동생 봄이 같은 경우에도 엄마가 어렸을 때 9살 때부터 버리고 갔잖아요. 9살 때부터 18살까지 혼자 컸어요. 지금 우리 친엄마가 우리를 지금 다 키워놓은 게 아니에요. 근데 저렇게 모든 걸 다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냥 자식을 한없이 그냥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냥 해서는 안 될 말까지 막 퍼붓고 이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지. 그거뿐인가요? 친엄마를 만나가지고 1, 2년 동안 같이 살다가 저도 또 자취를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안 그래도 지금 정이 없는 데다가 엄마가 저렇게 나오니까 그게 어떻게 견딥니까? 못 견디지. 자식한테 뭐 해주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 자식들은 지들 알아서 크면 된다. 내가 잘 있고 잘 먹고 봐야지. 뭐가 중요하니? 이러면서 맨날
그런 말을 해가면서 있잖아요. 홈쇼핑몰로 계속 쇼핑을 해대. 미친 듯이. 그렇게 계속 돈을 써대더라고요. 나중에 죽으면 이 돈도 없어지는데 내가 다 쓰고 죽어야지. 이러면서. 누가 그 돈을 달라 했나? 나 아무것도 안 줘도 된다니까? 그냥 입만 열면 자식이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뭔 줄 알아요? 드라마를 보거나 다른 정상적인 부모가 자식한테 잘하는 거 보면은 보통 나도 이런 부모가 되어야지 이래야 되는데 그 부모들이 꼴보기이래. 꼴보기 싫대. 뭘 그렇게 자식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저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대. 꼴불견이야 죽겠대. 부모가 자식 그렇게 사랑하고 표현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 부모가 자기 자식한테 그렇게 꼭 표현하고 그렇게 사랑을 해주는 게 꼴불견이고 보기가 싫대. 난 모르겠어. 그러면 나한테도 그러는 거예요. 너무 자식을 깜사지 마라. 너무 자식을 그러지 말아라. 나중에 그 서라도 키워놔봐라. 다 의미 있을 것 같니? 응? 다 배신 때리고 소용이 없다. 걔라고 너한테 안 그럴 것 같니?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저한테. 너무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 티내지 마라. 응? 엄마 앞에서. 그게 꼴불견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되거든요. 나 진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카를 데리고 있다는 게 한없이 가증스러워. 우리 설아가 가연이랑 헤어질 때 막 울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설아 그렇게 막 우는 게 마음 아파서 같이 울었거든요. 그게 자식이 때문에 같이 울 일이야 이러면서 있잖아요. 내가 내 자식 때문에 울던 내가 내 자식을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던 그게 왜 엄마한테 꼴불견이야? 내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건데 난 도대체가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하는 말이 "야 니는 모성애가 너무 심하다."